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일 이가 두 번 들었네요. 네, 오늘은 특별히 희망 메시지의 시간 그리고 특별하게 2023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경제적 또 국제적 또 문화적 트렌드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안산 청년교회장으로 있고 네, 동시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20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서, 덩치에 어울리지 않지만요. 비서와 쇼핑몰 운영 자격증, 또 경영, 경제, 무역, 회계, 또 유통 다양한 분야에서 20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는 아니고요. 한 3년 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최단 기간으로 한 3개월 정도 준비해서 붙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사나 경제 지금 금융 쪽에서도 항상 좀 그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MBTI는 ENFJ고요. 뭐 그렇습니다. 취미는 다이어트고 또 좋아하는 것은 먹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 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 분야, 정치 외교적 분야, 두 번째로는 경제적 분야, 마지막으로는 소비의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여러분이라면 바로 맞추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적인 정치 이슈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아직까지도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매일같이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또 최근에 러시아가 대규모 침공을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두 나라만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요, 밀과 그 기타 곡식들 그리고 석유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들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빵, 라면, 뭐 기타 뭐 다양한 식량에 우리가 곡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되고, 왜냐하면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불안해서 그런 것들을 거래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석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사실 두 가지 자원과 또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토가 많은 만큼 자원도 많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자원 강국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바로 자원으로 벌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냐,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돈을 자원으로 벌었기 때문에 수많은 선진국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자원을 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경제 제재를 시작을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러시아 제재가 이어질 것인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제재가 일어나면서 석유와 곡식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에 비슷한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중국과 미국의 문제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현재 이 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굉장한 무력 충돌과 또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지역이냐? 바로 대만입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왜 이렇게 긴장 상태, 이렇게 정말 살벌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느냐? 저는 이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TSMC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SMC는요, 세계 1위의 반도체 파운드리, 초거대 기업이에요.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에 1만 개 이상의 반도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삼성도 TSMC라는 이 기업을 따라잡고 싶어서 100조 이상의 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만큼요,
이 기업은 어마어마한 기업인데요. 바로 이 기업이 대만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중국과 미국이 어느 지역을 중심 삼고 그렇게 무력 충돌과 긴장 상태에 있다고 했죠? 바로 대만입니다. 그 대만에 있는 기업이죠. 중국은 사실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커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TSMC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 이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원래 중국 땅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대만에 있는 기업을 차지해야만 미국을 더 견제하고 또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것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중국과 미국의 이 초강대국 간의 긴장 구도로 이것이 끝나냐?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의 주변국의 문제에도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대만과 중국이죠. 또 그리고 어떤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이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수상이 일본의 헌법을 개정하고자 했는데요. 일본은요, 세계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로서 불공정한 조약을 맺었어요. 그것은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조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원래는 전쟁을 통해서 침공을 받았을 때 우리도 대응할 수 있다였는데 이제는 그런 조짐이 보였을 때 먼저 공격할 수 있다가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죠?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국 상황은 어떻죠? 위로는 북한, 옆으로는 중국, 또 오른쪽에는 일본, 또 아래로는 대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 한국은 있게 됩니다. 이 둘러싸인 긴장감 속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샌드위치도 아닙니다.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을 보죠. 네, 우리 이 그림 기억하시고요. 한국은요, 사실 좀 불쌍한 국가예요.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대외 의존도가 뭐냐? 그 나라가 없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한두 군데 나라가 아닙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한국 주요 품목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요,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 같아요. 마그네슘, 아연, 흑연, 질소, 비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 80% 이상, 때로는 10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무역 의존도 한국 63.9%, 50% 넘어갑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자, 한술 더 떠서 한국 입장에서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죠. 25.1%. 다음은 미국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은 다른 나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시기에 너무 많은 돈을 퍼부었어요. 이 사람이 어려워 100만 원, 뭐 저 사람 어려워 1000만 원, 뭐 이게 뭐 사업지원금 뭐 몇억 이렇게 꽉 찍었어. 그 돈이 트릴리언, 천조 단위였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돈을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럼 물가가 올라가요. 근데 물가가 너무 올라갔다. 그 돈이 너무 많아져서 물가가 오른다. 이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자율은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고 했었고 이 경기 침체가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보시죠.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알고 있죠, 사실. 매일같이 코로나 시신이 발견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활발하게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좋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원래 중국은요, 이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8%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4%가 됐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굉장히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유를 억압하면 사람들이 돈 벌어야 되는 이유를 못 찾아요. 왜?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과 미국의 이 경제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한국, 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있는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원자재들 석유값 오르고 곡물값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요.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이 금리 올리잖아. 한국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 미국의 돈이 다 들어가거든. 왜? 이자율이 높으니까. 투자를 하고 자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가가 오르고 나서 가계 부담이 늘어나죠. 여러분들 계란 한 판에 이제 7천 원 넘어가는 경우도 봤었죠. 이제 뭐 국밥 먹으러 가는 거, 뭐 햄버거 값도 상당합니다. 일자리 줄어들죠. 왜? 부담이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대출 뭐 받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 부동산 물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최근에 동탄 신도시 쪽 분양 확률을 보니까 뭐 3.96인가 3.96분의 1이 돼요. 원래 뭐 몇백 분의 1까지도 치솟았던 그런 이제 수도권 그리고 서울 지역인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만큼 한국은 지금 세 글자 불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경기고 불황이다 보니까 살기 힘들다 보니까 무지출 챌린지, 뭐 탕비실 파먹기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당근마켓, 크몽, 배민 커넥트, 배민 라이더 등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엔잡을 뛰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또 세일 아주 좋아하죠. 세일 없이는 저도 이제 물건을 안 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세일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무지출 챌린지, 뭐 합리적인 이제 소비 트렌드들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해외여행을 갈 돈,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투자를 할 만한 돈이 있어도 너무 이제 불안하고 이제 뭐 전망을 알 수 없으니까 투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삶에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작년에 이제 유행했던 테마는 바로 호캉스였는데요. 나만을 위한 선물로서 이런 작은 사치를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이제 핵가족화를 넘어서 나노 시대, 초개인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개인 소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서비스, IT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콘텐츠를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구글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뭐 유튜브 이런 이제 다양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런 초개인 소비가 두드러지는 만큼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개인화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독하고 또 쓸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사실은 Q&A 시간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런 시기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 다양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겠지만요. 우리 주변에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고독한 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그들에 대한 복지와 사랑이 또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앞으로 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일수록 더 본인이 더 이제 역량을 키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안산청년교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